야, 이거 의외의 발견인데요. 성능이 꽤 좋아지니까 게이밍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작게 쓰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짠, 게임해야지 한번 게임할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 스마트폰 중에서 제가 최근에 구매했었던 기기들 중에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갤럭시 폴드 3, 이번에 구매한 갤럭시 폴드 4,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매한 갤럭시 플립 4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비교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성능 위주의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알리발 카본 케이스, 폴드 3 같은 경우는 나름 삼성 정품 아라미드 케이스, 그 다음에 폴드 4 같은 경우는 슈피겐 울트라 슬림 케이스, 그 다음에 플립 4 같은 경우는 사은품으로 받은 클리어 슬림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에서 일반 사용자 기준에서 기본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이나 발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해본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성은 1도 없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긱벤치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긱벤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서비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사실 GOS 이슈 때문에 뭐 긱벤치에서 퇴출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봤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실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에 대한 설정을 따로 건드린 건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이게 코어 성능에 따라서 맞춰 점수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가장 먼저 점수가 나왔고, 싱글코어 1720점, 멀티코어 4754점, 그 다음에 폴드 4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 1331점으로 물론 여전히 아이폰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낮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멀티코어 점수도 4046점입니다. 플립 4 같은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똑같은 칩셋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플립 4가 사실은 성능이 꽤 괜찮게 잘 나오죠. 1317점, 4100점이 나왔습니다. 폴드 3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기타 설정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싱글 코어 점수 유난히 낮게 나오네요. 971점. 그 다음에 멀티 코어 점수 3481점입니다. 이게 그 말이 많은 GOS 설정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폴드 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난히 좀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펙 차이가 긱벤치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폴드 4가 확실히 훨씬 더 좋아졌고, 아이폰을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폴드 4를 구매하신 분들 만족도가 꽤 좋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립 4 같은 경우도 점수상으로는 꽤 스펙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GPU 관련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도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 다음 폴드 4, 그 다음 플립 4, 그 다음 폴드 3 순서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성능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죠. 15,0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폴드 4 같은 경우는 6,400점대, 그 다음에 플립 4 같은 경우는 6,200점대 점수가 나왔고요. 폴드 3 같은 경우는 4,700점대 점수가 나왔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 점수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3배, 뭐 4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열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 정도 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이 전 기기들이 다 그렇게까지 뜨거움이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케이스를 끼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좀 발열이 안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플립 4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뜨겁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뜨거운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폴드 4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부위가 국소적으로 뜨거운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열이 좀 배분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고, 폴드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뜨겁네요. 그래서 폴드 4가 폴드 3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발열 쪽을 개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은 3D 마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마크 테스트는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이라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 FPS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2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폴드 4도 꽤 괜찮네요. 20프레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플립 4도 거의 20프레임 수준까지 19에서 2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폴드 3는 확실히 8, 9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폴드 4가 그 다음 플립 4가 이번에 탑재된 칩셋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뚝뚝 끊겨 보이는데, 플립 4나 아니면 폴드 4, 그다음 아이폰 13 프로 맥스 정도만 돼도 상당히 괜찮죠.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2736점,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는 폴드4가 2751점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플립4 같은 경우는 2481점, 그 다음에 폴드3 같은 1403점인데 사실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해서 몇 번 한번 돌려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3000대 점수가 나왔었는데 뭐 여러 차례 발열 때문에 그런지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고 쓰니까 발열이 좀 방출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뜨거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폴드3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워요. 이쪽 부분이 좀 뜨끈뜨끈합니다. 발열이 확실히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폴드4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발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 케이스를 껴놨기 때문에 발열이 방출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엄청 뜨끈뜨끈한 느낌은 아니고요. 플립4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감상 느낄 때는 발열 자체는 이 두 개가 제일 뜨거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폴드4 같은 경우는 발열 처리를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케이스를 붙여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는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게임들을 한번 좀 구동을 해볼게요. 먼저 디아블로 이모탈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13 프로 맥스에서는 전에 한번 구동을 해봤었는데요. 뭐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폰들 중에서는 가장 사용이 좋은 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플레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딱히 렉도 없고요. 뭐 화면이 근데 뭐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듭니다. 뭐 나름 모바일 최적화를 잘해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즐기는 딱히 문제가 없고요. 렉도 없고 이펙트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발열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느낌은 안 듭니다. 뜨끈뜨끈한 정도예요. 다음으로는 폴드3인데요. 사실 폴드3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좀 커서 게임을 즐기기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약간 한 0.9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게임을,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즐기는데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립감이 딱히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면 부분은 제가 지금은 계정 문제 때문에 튜토리얼 부분만 좀 플레이를 해서 딱히 문제가 없긴 없는데, 뭔가 미묘하게 확실히 좀 화면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비해서는 조금 렉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게임을 사실 좀 즐기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아블로 이모탈 자체가 워낙 최적화를 잘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양이 좀 낮은 폰이나 환경에서 잘 구동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폴드4인데요. 폴드4도 똑같이 폴드3와 같이 이 화면 레이아웃이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폴드3에 비해서는 이 주름 부분이 보이는데 좀 덜 거슬립니다. 좀 많이 개선이 많이 분명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드3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뭐랄까요? 좀 더 쾌적해요. 네,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전체적인 그래픽에 대한 뭐 감상은 비슷한데 체감 성능 자체는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열은 뭐 약간 따끈따끈한 정도의 발열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플립4인데요. 플립4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립감 자체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화면이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상 조이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 조이스틱을 잡고 게임을 즐겼을 경우에는 이 폰이 이게 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넓죠. 이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좀 더 얇고 넓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길죠. 그 다음에 폭은 좀 더 얇죠. 그래서 이 게임을 즐길 때 마치 옛날에 약간 조이스틱형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탠드얼론형 게임기를 잡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플립4가 은근히 게임용 머신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어의 개선과 그다음 배터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즐긴데도 많이 유리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플립4 전용 게임용 조이스틱 케이스만 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게임을 즐기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화면이 워낙 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캐릭터 작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화면을 가로로 좀 길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UI 같은 부분을 좀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인 플립4가 게임을 즐기기 상당히 괜찮아서, 야, 이거 뭔가 게임 전용 그립 케이스 이런 거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번 또 인기 많은 원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원신 게임을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설정을 좀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신을 설치하고 구동을 할 때까지 아이폰 13 프로 맥스나 아니면 폴드4, 플립4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폴드3 같은 경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폴드4나 플립4가 전체적인 뭐 칩셋이라든지 기타 성능이 당연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실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도도 상당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폴드3가 이렇게 느린지 잘 몰랐는데 같이 동시 구동을 해보니까 폴드3가 뭐 다운로드 및 설치, 그 다음 로딩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폴드3를 쓰다가 폴드4로 넘어오신 분들이 체감 성능이 좀 변해진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 폴드 3를 쓰다가 4를 잠깐 테스트할 때 잘 몰랐는데 폴드 4를 세팅하다가 폴드 3 넘어가다 역체감이 상당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삼성이 나름 이를 갈고 내부 구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걸 많이 개선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름 부분 있죠. 주름 부분. 이 주름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는 것처럼 이 폴드 3에 비해서 폴드 4가 훨씬 더 적습니다. 주름이 있긴 있는데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폴드 3에 비해서는 폴드 4가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 4 같은 경우 그래도 주름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쉽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존재 하나 UDC 부분이에요. 폴드 4가 UDC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폴드 4의 UDC는 사실 게임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기타 쓸 때 이렇게 빛에 비춰보지 않는 한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있는 듯 없는 잘 모르겠는데, 폴드 3는 사실 좀 잘 보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이 존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폴드 4가 이 UDC 부분도 제가 초반 리뷰를 했을 때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 체감 성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이 스피커 부분인데요. 한번 이 원신의 배경 음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장 스피커의 성능이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폴드 3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확실히 폴드 3에 비해서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훨씬 더 풍부하고 사운드도 좀 잘 정제되어 있고, 반대로 말하면 폴드 3가 소리가 좀 약간 탁한 느낌?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느낌 좀 있죠. 다음은 플립 4입니다. 조금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플립 4가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폴드 4의 사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폴드4의 이 사운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폴드4를 구매하고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갖고 있는 맥북 스피커보다 좀 좋은 느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들었었는데 약간 외장형 스피커를 대신할 정도의 약간 좋은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게임을 즐기면서도 확실히 티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게임 플레이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폰 13 프로 맥스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현존하는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기기다 보니까 당연히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손에 쏙 들어온 이 그립감이 상당히 게임을 즐기기 상당히 괜찮죠. 그 다음에 맥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폰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원신을 즐기는데도 제가 사실은 튜토리얼 정도밖에 플레이 안 해봤지만 괜찮다는 생각이 좀 상당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폴드 3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디아블로를 플레이할 때 느꼈는데 이 폴드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이 큰 화면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약간 조이스틱형 게임을 즐기는데 그게 유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분명히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는데 좀 그립감이 좀 아쉽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약간 서드파티 조이스틱 같은 걸 좀 달고 플레이를 했을 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화면이 크다? 라는 좀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비율이 좀 어색하다?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프론트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즐길 때 오히려 그립감이 상당히 더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 좀 아쉬운 거는 폴드 3 같은 경우는 이 외곽 부분이 좀 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립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좀 묵직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폴드 4입니다. 역시 폴드 4 같은 경우도 폴드 3와 같이 이 화면을 안쪽 화면을 이용해서 했을 때 화면을 크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딱히 메리트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폴드 3나 폴드 4나 거의 화면을 최대로 키웠을 때 크기 거의 비슷하고, 다만 지금 게임을 즐겼을 때 폴드 3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폴드 4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화면을 키워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보다 차라리 그냥 좀 더 접어서 게임을 하는 게 그립감은 좀 좋아 보이는데, 이 화면 크기
크기가 확실히 미묘하게 좀 더 커졌죠. 그래서 폴드 3에 비해서는 바깥 외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게 좀 더 나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을 즐길 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두께도 사실 그 줄어든 느낌은 아니라서요. 여전히 뭐 게임을 즐길 때는 뭐 이거를 그립감을 위해서 이렇게 접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될까, 과연 아니면 화면을 펴서 플레이해야 될까는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폴드 3에 비해서는 화면이 좀 더 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플립4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플립4 같은 경우가 이게 화면도 길쭉하고 그다음 그립감도 좋고 가볍고 성능도 거의 폴드4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때 어쩌면 플립4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보조금이나 아니면 할인 혜택 등을 통해서 구매했을 경우 플립4를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뉴스나 소식들을 봤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학생들이나 게임을 주로 즐기는 젊은 분들도 플립4를 좀 더 새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기기 변경했을 확률도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이 게임을 즐길 때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그 다음에 이번에 플립4가 배터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배터리가 옛날처럼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2로 돌렸을 때 광탈을 하는 문제는 잘 생기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머신으로서 플립4도 상당히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 게임을 즐길 때 이 광활한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화면이 작긴 하지만 들고 다니면서 포터블하게 게임을 즐기는 약간 게임 머신 같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플립4 전용으로 이 게이머들을 위한 그립감이 좀 좋은 케이스가 나온다면은 게임용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플립4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4K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봤습니다. 분명히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성능상으로나 뭐 기타 등등 전반적인 기능들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플립4가 가격대 성능비가 상당히 훌륭하며 이 그립감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데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폴드 시리즈 자체는 영상을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폴드 3가 또 의외로 이 폴드 4보다 이 세로 비율이 좀 더 길쭉하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볼 때는 오히려 폴드 4보다 폴드 3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폴드 4는 비율이 갖고 있는 특성상 위아래에 이렇게 렛터박스를 만들어서 영상을 잘라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비율이 이번에 폴드 4가 좀 더 이 가로폭이 좀 늘어났죠. 이 가로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는 절대적인 크기는 그래도 폴드 4가 폴드 3보다 좀 더 작아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약간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폴드 3 자체가 폴드 4가 나오면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발열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영상 위주의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보거나 하는 용도로는 오히려 폴드 3가 또 가성비가 좋은 기기가 돼서 특히 영상 시청 전용 태블릿 기기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주 간단한 사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뭐 심도 있게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설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포인트만 테스트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부터 폴드 3, 아이폰 13 프로 맥스, 폴드 4, 플립 4 순서대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광각 모드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드 4나 플립 4가 확실히 폴드 3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화각인데요. 이때도 오히려 폴드 4나 아니면 플립 4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오히려 좀 더 사진이 잘 나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원 모드일 텐데요. 플립 4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가 따로 없어서 기본적으로 폴드 3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폴드 4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디테일 부분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가장 좋지만 자연스러운 아웃버싱이나 전체적인 퀄리티는 폴드 4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폴드 4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멀리서부터 찍을 수 있는 모드도 갖고 있고 기타 기능들이 있지만, 정말로 단순히 기본 설정으로만 비교한 테스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반 화각에서의 동영상 촬영입니다. 폴드 3의 경우는 약간 전반적으로 뿌옇죠. 다음으로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정평이 나 있는 대로 동영상이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폴드 4인데요. 폴드 4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립 4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로 FHD로 찍어가지고 조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영상 4개를 억지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한번 같이 보는 건데요. 제 막눈으로 봤을 때는 폴드 4나 플립 4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어두운 환경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폴드 3의 좀 처참한 사진에 비해서는 폴드 4나 아니면 플립 4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에도 비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폴드 3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고 13 프로 맥스입니다. 좀 화면이 좀 뿌연 느낌이 있죠. 근데 폴드 4가 되니까 생각보다 영상을 어두운 환경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플립 4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확실히 카메라들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카메라는 괜찮았고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 중에서 UDC 카메라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폴드4가 UDC가 훨씬 더 좀 잘 안 보이게 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색감을 좀 더 콘트라스트를 올려서 사진 퀄리티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알고리즘 처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찍을 때는 상당히 화질이 좀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확대 모드에서 촬영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롭을 하는 거더라고요. 크롭 처리를 해서 사진을 좀 키워주는 일종의 효과 처리로 확대 사진을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 UDC 부분은 좀 아직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가리다 보니까 화질이 그렇게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플립4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이 부분은 플립4가 폴드4에 비해서 셀카에 좀 유리하다는 이런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꽤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갤럭시 폴드 3, 갤럭시 폴드 4, 그 다음에 갤럭시 플립 4까지 실생활 사용 위주의 케이스를 쓴 상태에서 영상이나 게임이나 벤치마크, 사진 등을 간단히 리뷰해봤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도가 좀 다르고 그 다음 OS도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런 비교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유의미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결국 다양한 스펙에 그 다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 3는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는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폼팩터 형태로서는 이 갖고 있는 구조상으로 많이 진보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성능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폴드 4와 폴드 플립 4가 나오면서 뭐 외관 디자인 자체는 거의 변한 게 없어서 저도 처음에 매장 가서 만져보고는 야 이거 거의 업그레이드 아니야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아이폰을 많이 따라잡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고 발열이나 배터리도 많이 좋아지고 카메라도 뭐 나름 쓸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항목들이 하나 더 늘어나서 좀 좋은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9월 초에 발표가 될 아이폰 14 시리즈가 과연 얼마큼 또 격차를 벌릴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격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는다면 삼성이 어느 정도 애플을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애플이 보여줬을 때 항상 격차를 쭉쭉쭉 벌려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또 격차 많이 늘어난다면 삼성은 또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